안녕하세요. 모란 테트처 의원 이준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두통이겠지 하고 넘기다가 더 심각해지는 편두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편두통 환자 사례를 통해서 편두통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34세의 여성 직장인이고요. 매달 생리 때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던 사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매달 생리 직전과 생리 기간에 두통이 시작이 됐고 빛과 소리에 예민해져 출근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병원을 미루고 진통제만 반복적으로 복용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약을 먹어도 통증이 더 빨리 재발하는 약물 과형 두통까지 발생했습니다. MRI는 정상이었고 하지만 임진 결과 전형적인 생리주기 연관 편두통이었습니다. 트릭탄 계열 급성 치료제와 호르몬 패턴을 고려한 예방 치료를 시작한 뒤에는 지금은 매달 쓰러지던 강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편두통은 치료가 늦어질수록 약물 내성이 생기거나 약물 과형 두통으로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42세 남성 환자분인데 자꾸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내원했습니다. 이 남성 환자분은 스트레스 많은 업무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한쪽 시야가 번쩍거리거나 사라지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자서 그러겠지 하고 계속 참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미팅 중에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손이 저릿해지면서 20분간 멍해지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중풍 온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검사 결과 중풍은 아니었고 전형적인 편두통성 조짐과 신경학적 증상이었습니다. 예방약 복용과 스트레스 관리 치료 후에 약 3개월 만에 조짐 발생 빈도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조짐이 동반된 편두통은 중풍과 구분이 매우 중요하고 반복되면 실제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입니다. 29세 여성이고요. 커피 끊으면 두통이 매우 심해져요 라는 걸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하루에 커피 3-4잔을 마시고 있었고 카페인을 못 마시는 날이면 오히려 지끈거리는 편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카페인 금단 두통과 편두통이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피곤할 때 커피로 버티고 두통이 오면 진통제로 넘기는 루틴이 반복되면서 한 달 중 절반 이상을 두통과 함께 보냈습니다. 카페인 관리, 수면 패턴 조절, CGRP를 예방주사를 맞은 이후에 지금은 한 달에 1~2회로 크게 줄었고요. 카페인 과다 섭취는 편두통 악화 요인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중독, 금단, 두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편두통은 심한 두통이 반복되고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거나 구토 등 소화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편두통은 한쪽 머리만 아픈 것이라 생각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양측 또는 머리 전체에서 두통을 경험합니다. 편두통 증상을 경험하고 바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하고 편두통 환자의 40%는 편두통 진단을 받기까지 약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15%가 편두통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질병 중 중요도가 약 2위에 달할 만큼 심각성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편두통의 주요 증상은 편두통성 두통입니다. 부역, 구토, 어지럼증이 동반되고 움직이기만 해도 골이 흔들리는 두통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서 편두통 발작이 시작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두통이 시작되면 하루 종일 누워있을 정도로 심한가요라고 환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편두통 환자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심한 두통이고 가끔 편두통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편두통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뇌 바깥층에 있는 대뇌 피질이 과다 흥분된 상태로 피질 주변의 내신경이 쉽게 예민해져 통증을 더 쉽게 그리고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민감한 뇌와 신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유발 자극을 받게 되면 쉽게 편두통 발작이 일어나고 뇌혈관이 팽창하면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혈관 자체도 과도하게 당겨지면서 심한 두통이 발생합니다. 뇌혈관이 팽창하면서 두통이 발현되기 때문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등을 마시면 뇌혈관이 수축되면서 두통이 호전되고 편두통 환자들은 그래서 커피 등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는 개보린, 펜잘 등이 두통 강도에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편두통은 특별한 어떤 검사보다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편두통성 두통이 발생하고 4시간에서 72시간 지속되는 두통 발작이 최소 5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빛이나 소리에 민감하고 구토나 구역감에 동반되고 조짐 증상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CT나 MRI 등의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야 편두통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특징인 전구 증상과 조짐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 두통이 시작되기 약 1, 2일 전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다, 두통이 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개 전구 증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뒷목이 뻐근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또는 피곤하다, 온몸에 힘이 없다, 아니면 그냥 몸이 안 좋다라고 예민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짐은 편두통이 시작되거나 시작 직전에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시야 일부가 흐려지거나 일렁이거나 반짝거리는 시각 조짐, 그리고 입술과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저릿거리는 감각 조짐 등이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로 나눠집니다. 급성기 치료는 두통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두통이 시작되고 약을 빨리 복용하고 무조건 쉬는 겁니다. 그러나 편두통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환자 대부분이 타이레놀이나 수용 진통제를 복용하고 효과가 없을 때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트립탄계 약물 등이 전문적인 치료를 처방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물은 앞서 말씀드린 팽창된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지만 거꾸로 다른 혈관도 수축시키기 때문에 자주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관 부작용이 없는 비탄계 및 게판트 계열의 신약이 국내에 들어와서 트립탄계의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약입니다. 급성기 약물을 한 달에 10회 가까이 사용하게 되면 현재의 편두통이 만성으로 진행하거나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 치료라는 건데요. 약 2-3가지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두통의 빈도나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 항내전증 약, 고혈압 약 중에 몇 가지를 조합해서 복용하는 방법인데 환자의 나이, 동반질환, 부작용 유무 등을 확인해서 전문의가 선택하게 됩니다. 편두통을 치료하는 이유는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약물 요법으로도 만성 편두통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보톡스를 두피에 주사하거나 항-CGRP 항체 주사 요법 등을 통해 편두통을 치유하는 길이 열려있으나 고가인 점이 단점입니다. 자, 편두통은 치료가 늦을수록 만성화되고 약물 과용 두통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처럼 방치하다가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은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